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판 왕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위치 잘못되는 것 같은데 미치고 우선 간단하게 목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왕족의 정의, 현대판 왕족, 현대판 왕족의 나쁜 예, 희사하는 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족의 정의입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왕족의 사전적 정의는 왕의 가족이나 왕의 혈통이 이어진 친척을 왕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동양권과 서양권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신라 시대에 상골 및 진골이 있고 조선 시대에는 군주의 오대손까지를 왕족이라고 칭했습니다. 옆나라 중국 역시 조선 시대와 동일하게 군주의 오대손까지 왕족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서양권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권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계승권에 가까운 사람을 왕족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현대판 왕족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판 왕족이란 물론 현재까지도 왕족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현대판 왕족이란 현대시대 이전에 신문사에서 왕족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 재력, 권력 및 인맥 등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집단을 뜻합니다. 그러면 현대판 왕족을 요즘 말로 뭘로 말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저는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득권들이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슈를 제가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현대판 왕족의 나쁜 예시인데요. 우선 현대판 왕족들의 횡포가 가장 여실히 드러난 게 바로 자식들의 교육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이 피폐해진 땅에서 아무런 자원도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기득권들이 자식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법행위, 부정행위 또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는지 제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국정농단의 주인공 비선실세 최순실입니다. 우선 최순실의 자식인 정유라 사태가 발발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유라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출석이 단 17일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운동선수가 학교 수업과 병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동하는 친구들은 출석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골프 선수가 있는데 출석률이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7일만 출석하고 졸업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최순실이 학생들을 보는 앞에서 체육교사들을 훈계하고 선생님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정유라가 이화여대를 입학하는 과정에서 6명까지 뽑는데 9등이던 정유라가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고 정유라 바로 위에 있던 2명이 면접 최하점을 받고 1명은 입학 포기로 인해서 이렇게 이화여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난 후에 정유라는 수업도 잘 나가지도 않고 시험도 잘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의 입김에 힘입어서 학칙을 받고 학점을 0.11점에서 이전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한 어떠한 수업 내에서 지도교수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바꾼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태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입니다. 이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태가 무엇이냐면 이 숙명여고 교무부장이 바로 이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입학했을 때 당시의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한 명은 59등, 한 명은 121등이었죠. 근데 갑자기 2학년 때부터 성적이 급격하게 올라서 전교 2등, 전교 5등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 학기인 2학년 1학기에는
기말고사에 각각 문이과 1등을 하게 됩니다. 평소의 행실과 선생님들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이 학생들에게 의문을 가진 교사들과 학생들은 신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러한 범법행위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들에게 단독으로 시험지를 50분간 보여줬었고 이로 인해서 이 쌍둥이 자매가 휴대전화나 메모장에 답안들을 가득 적어놔서 메모하여 시험을 친 바로 사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기존에 공립고등학교만 갖고 있던 상피제도가 사립고등학교에도 도입하게 됩니다. 이 상피제도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친족간에 동일한 관사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의 직책을 맡을 수 없으며 또한 시험관 등의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제도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죠. 조국 정경심 조민 사태입니다. 조국 정경심 조민 사태는 아직 의혹들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들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혹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은 조민이 현재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교에서 성적 부진 등의 이유로 인해서 유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꾸준히 취득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때 단국대학교 의학연구소에 2주간 인턴을 하면서 논문 작성에 참여를 했었는데 제1저자로 등록되어서 이 역시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위조한 의혹조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얻게 될 감정, 초래될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국민들의 사회적 박탈감 악화와 계층 간 대립 확산입니다. 이러한 기득권들의 자식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평등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노력해야 됩니다. 혹자는 사람의 원초적인 욕망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자식에게 세습하고 싶기 때문에 불평등 해소는 불가능하다. 또는 미국의 역사학자인 월터 쉐이델 박사는 인류 역사상 불평등을 장기간에 걸쳐 유의미하게 줄인 이유는 오직 4가지 대재앙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총력전, 공산주의 혁명, 대규모 전염병, 국가 붕괴 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력전은 바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데요. 6.25 전쟁 이후에 극소수의 기득권을 제외하고는 강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소련 붕괴 이후에 역시 극소수의 기득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강제적인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학자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사회적인 평등은 강제적인 평등, 즉 자의적인 평등이 불가 타의적인 평등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을지라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우선 제일 필요한 게 교육 평등의 기회인데요. 우선 교육 평등의 기회를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입니다. 허용적 평등이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교육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또는 능력이 닿을 때까지 원한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허용적 평등뿐만이 아니라 보장적 평등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장적 평등이란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재반 장애들을 해소하는 것을 보장적 평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학생과 시골에 있는 학생의 교육의 기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경제적인, 방금 말씀드렸던 지리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장애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현재 실행하고 있는 중등교육 의무화라든가 또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하여 학용품이나 점심, 의복 등을 제공해주는 것 역시 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육평등의 과정에서도 평등해야 됩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도시와 시골의 교육의 질 역시 다릅니다. 명문대학교에 나올수록 많은 선생님들은 도시에서 근무하길 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도시와 시골에서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균등하게 나누는 것도 우리 교육 평등의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사회적인 불평등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이라도 우선 평등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적 불평등이나 계층 간의 대립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해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노력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